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기본 지식과 Y 뮤직비디오 전면부에 대해서 해석해보았고 2부에서는 이어서 스타라이트 뮤직비디오의 해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 뮤직비디오의 도구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스타라이트 뮤직비디오인데요. 우선 스타라이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영원한, 사랑,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람꽃 아네모네의 기원이 되는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사랑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사랑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로는 아프로디테가 큐피트의 화살을 맞고 사냥을 즐겨하는 아도니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어 아도니스와 가까워지고 결국 이 둘은 행복한 사랑을 하는 이야기지만 아프로디테가 신성외이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도니스가 사냥에 나갔다가 멧돼지의 공격에 받아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슬픔을 느낀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어 아도니스가 죽은 자리에 피어난 꽃이 바로 바람꽃 아네모네다 라는 슬픈 결말을 가진 전설입니다. 결국 별들 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태연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신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로 LA 상공 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스타라이트 뮤직비디오는 진행이 됩니다. 우선 태연의 목걸이는 푸른 보석이고 딘의 반지는 초록색 보석입니다. 여기서 푸른 보석은 라파스 라줄리냐라고 하는 보석으로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보석이고 딘의 초록색 에메랄드는 아도니스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흰천이 걸려있는 창살과 먼데이라는 인서트 메타포는 큐피트의 화살에 맞은 아프로디테를 연상시키는 흰천이 걸려있는 창살이며 주로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은 사랑을 시작한다 라는 의미에서 먼데이라는 인서트로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슴에는 feeling good 이라고 적혀있는 옷을 입고 달려가는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가 막힌 부분 없이 두 인물이 같은 방향을 향해 앉아있는 대칭적인 구도는 사랑, 우정 등과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연출되는 구조지만 이렇게 M74 미스미라는 삐삐를 받은 후에 기울어진 앵글은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앵글 자체로도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은 좋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런 장면은 벽에 쓰여있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매 11시부터 저녁 6시라는 메타포로 인하여 결국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고 전화를 받는 장면에서는 이전의 장면과는 다르게 가운데에 모서리를 두고 있는 대칭 장면으로 전화를 통한 내용 때문에 결국 둘은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 딘과 옆에서 관심을 보이는 태연을 연출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아도니스의 취미가 사냥이고 딘의 취미는 음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연이 딘이 듣고 있는 음악을 뺏어서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서트 장면을 보시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All for the love of 이후로는 읽을 수 없지만 이러한 가사와 위의 코드, 멜로디의 흐름으로 보아 조니 허튼의 All for the love of a girl로 생각되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지금은 없는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로서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의 이별을 암시하고 있고 떠오르는 메시지는 미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화요일을 마치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이렇게 보드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드란 미끄러지다 라고 해석이 되고 태연의 4번 버킷리스트인 슬라이드를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점은 Y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드를 타고 스타라이트에서도 보드를 타는데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으며 어떤 일을 통해서 버킷리스트를 이뤄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두 장면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는 앵글과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으로 인해 서로에게 더 다가가도록 연출된 것이고 보드라는 행위의 특징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기대게 되는 것으로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5059의 인서트 컷과 또다시 의상이 바뀐 태연과 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숫자 5의 의미는 사랑, 중심 등등 인간과 관련된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고 공은 건어하다, 9는 최고의 정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인데 이 의미들을 사자성어처럼 나열해서 해석해보면 결국 사랑의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공허해진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딘과 태연의 장면을 해석하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이 다음 장면인 해변에서 노는 장면입니다. 자칫 태연과 딘이 노는 장면으로 인해서 다른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물어 가고 있는 태연과 보드를 타고 있는 태연의 의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도에서 보면 딘을 촬영할 때에는 아이레벨, 태연을 촬영할 때는 로우 앵글을 사용함으로써 태연과 딘의 신화에서 상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출이 되었고
이는 신과 인간의 만남에서 딘이 태연에게 마음을 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수요일인 두 번째 날이 끝이 나고 목요일에는 이렇게 같이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신화에도 그렇듯이 이 둘은 같이 사냥을 나가기도 하는데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연출하였고, 사랑이라 하면 서로 관심사를 존중하고 도와주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태연의 서툰 피아노 실력과 딘과 함께하는 태연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짧은 목요일을 마친 금요일에는 둘이 같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순서에 따르자면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던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딘이 음악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태연이 관심을 끌고 있는 장면으로, 결국 관심을 끌지만 딘이 음악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도니스가 용감하게 사냥을 하다가 큰 동물에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여 약한 토끼를 사냥하도록 유도하고, 아프로디테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몸을 살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냥을 나가 멧돼지에게 화를 당하는 운명으로 스타라이트를 담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나온 이후 장면에서 둘은 함께 있지만 어딘지 모르는 서글픈 표정을 통해서 이 둘은 이미 서로 이별을 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계속 등장하는 딘의 반지는 결국 맞이하게 될 운명임을 암시해줍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인 토요일, 둘은 서로의 이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티 속에서도 서글픈 표정으로 계속해서 함께 있는데, 역시나 의상이 바뀌어 있고 노을 지는 옥상에서 이별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 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즐거워 보이는 파티 속 서글퍼 보이는 이 둘의 표정 역시 곧 다가올 이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씬에서도 정말 많은 메타포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딘에게 따라주는 붉은 와인은 아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뿌린 신의 술 넥타르를 의미하며, 딘이 지고 있는 이 사과는 태연이 풀 자물쇠 비밀번호의 단서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과의 상징적 의미는 사랑과 성애이며, 이 상징적 의미는 아프로디테의 황금 사과에서 생겨난 의미로 전혀 뜬금없이 튀어나온 사과가 아니며 태연의 Y에서 러브미라는 문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등장하는 메타포와 대놓고 넣은 인서트 컷이 깍지를 끼고 있는 손이 풀려나면서 등장하는 두 개의 보석입니다. 딘의 손에 두 개의 보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태연이 떠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180도 법칙을 깨면서까지 나온 딘의 왼쪽을 보게 되는 구도는 과거를 바라본다 라고 많이 연출되는 구도이며, 주로 무언가와의 추억을 회상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피아노, 즉 음악을 같이 해주던 태연을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회상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왼쪽을 바라보는 구도는 다시 태연의 Y로 돌아가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구도인데, 이 이별이라는 시점 이후로 태연은 회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인 3부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서트 컷을 보시면 얼음컵에 담겨있는 태연의 보석과 당구공 팔이 나옵니다. 흔히 사랑은 타오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음컵에 담겨있는 태연의 보석을 통해서 사랑이 식었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둘의 사랑이 끝났다 쯤으로 해석하는 게 그동안 나온 메타포와 이후 줄거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주며, 뜬금없이 나온 당구공 팔의 인서트는 조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다뤄보는 이유는 이 몇 프레임도 안 되는 당구공 팔이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구공 팔은 게임의 마지막, 끝을 의미하는데, 일부에서 다뤘듯이 연출이란 내용과 방해되는 요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끝을 의미하는 수많은 오브젝트 중에서도 피아노와 당구공을 넣어서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은 분명 이 숫자 8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피아노는 음악, 즉 사냥은 딘과의 추억 및 사랑이 되는 것인데, 숫자 8은 무엇이냐? 숫자 8은 무한하다 라는 뜻과 각기 다른 뜻을 가진 종교적인 상징이 있는데, 여기서 8의 숫자는 의미는 정말 8, 8번째 등의 수학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처음 일부를 시작할 때 태연의 Y가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왕자는 건방진 장미가 피어있는 자신의 행성과 자신의 행성을 놔두고 다른 행성을 여행하면서 7번째 행성인 지구에 도착하여 여우를 만나고 관계의 소중함을 안 다음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스타라이트는 어린 왕자인 태연이 여행을 온 지구이며, 지구에서 만난 여우는 딘이 되는 것이며, 지구의 다음인 8번째 행성인 자신의 별, 수행성 B612와 이름의 느낌이 비슷한 M74.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태연의 생일은 3월 9일로 물고기 별자리를 가진 가수인데, 바로 이 물고기 별자리가 위치한 은하가 나선 은하 M74입니다.
이렇게 단 몇 프레임만 보여주는 이 인서트 컷은 피아노와 당구공 8로 빈과의 사랑을 마치고 8번째인 날에는 자신의 별인 M74로 돌아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구공 8이 구멍으로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니까요. 결국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을 빼면 태연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침대에서 뛰어노는 장면, 딘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남게 되는데, 뮤직비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가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면으로 뮤직비디오의 내용과는 별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콩콩 뛰는 장면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의상의 변화로 이 장면 역시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딘이 부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조금 다릅니다. 물론 Y 뮤직비디오처럼 의상이 같지만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 장면 역시 선글라스를 목에 걸고 있다든지 자동차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작은 컨셉들이 다르고, 스타라이트에서도 이렇게 두 인물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주변 상황이라든지, 아니 그냥 딱 봐도 가사의 흐름에 맞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들은 거의 다 가사 전달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태연이 퇴장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스타라이트 뮤직비디오가 마무리되면서 이어지는 순서는 Y 뮤직비디오인데요. 이렇게 그림같이 M74 팻말이 있는 태연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의상은 바뀌어있고 이 의상으로 연막탄을 뿌려서 윈드를 시각화함으로써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윈드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역시 Y 뮤직비디오 내에서 연막탄을 뿌리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버킷리스트의 장면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중심적으로 다뤄볼 버킷리스트 전후에 태연이라는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와 함께 3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부 Y와 스타라이트 뮤비 중에 스타라이트 뮤비 해석을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Y 뮤직비디오 후반부 해석과 아직 남아있는 메타포, 그리고 드는 녹음의 생각과 의문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집도둑 채널의 뮤직비디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